사시사철, 자연의 웅대한 생명력을 발산하는 지리산. 지리산에 봄이 왔습니다. 새로이 농사 준비를 시작할 때 사는 사람들에게 봄나물이란 선물을 내어줍니다. 언 땅을 뚫고 자란 봄나물의 생명력이 사방을 채우고 지리산 정기를 품은 봄나물은 우리네 밥상에도 활력을 더해줍니다. 광활한 산맥을 빼곡히 차지한 작은 봄나물의 힘. 뚝심 있는 맛으로 미각을 깨우는 지리산 봄나물 밥상을 만나봅니다. 그 옛날 전국 보부상들이 모두 모여들었다는 화개장터. 5일장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변했지만 3, 4월이면 장터 가득 봄나물 향기가 여전합니다. 이거 다 봄나물인가요? 요번에 나온 거예요, 이 봄에? 봄나물입니다. 아, 야, 여기 봄나물 파는 집들이 많구나. 봄에 이제 새 운이잖아요. 네. 뿌리 돼서 그래서 약이 된다 해서 봄에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아, 봄나물들이. 안녕하세요. 많이들 캐셨네. 많이 했어요. 아침에 가서 예. 내가 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새벽처럼 이렇게 일하시고. 힘들지요. 춥기도 하고 막 손도 시렵고 그래. 할머니 가서 또 캐오고 또 캐오고 그러지.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지리산 자락에서 언손을 녹이며 봄나물을 캤을 사람들. 이들의 새벽을 깨운 봄나물의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봄을 깨우는 맛 달래. 그 맛을 따라가 봤습니다. 넘치는 생명력으로 아름답기만 한 지리산. 하지만 과거 이곳 지리산 사람들은 화전으로 겨우 농사를 일구며 배고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삶은 나아진 듯하지만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듯 농사짓는 안악들은 여전히 힘겹게 땅을 일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의신계곡에서는 봄에 주로 어떤 일들을 좀 하세요? 이제 날이 좋으면 집에서 이러고 예. 비만 오고 뭐 돌에 서기버섯이라고 있었어요. 서기버섯. 예, 돌에 바구로 타고 이제 가서 그때 젊으니까 그놈 타고 이제 애기들 그거 이제 또 하숙비 주고 이제 참 세상이 좋아서 이리 참 쌀밥도 믿기 있어서 말고 옷도 좋은 옷도 많이 입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리 상께로 행복한데 우리 어른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고 돌아가자고 쌀밥 한 그릇 못 잡수고 옷 한 가지 좋은 거 못 입고 돌아가신 게 좀 안타깝고. 여기 녹록치 않은 지리산 생활을 달래준 봄나물이 있습니다. 진짜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뿌리가 있네. 예. 어머니, 요즘에 이렇게 달래가 많이 나오나요? 예.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머니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찾아서 이렇게 캐시네. 예, 한번 근데 요 많이 드세요. 이게 달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풀인 줄 알겠다. 야, 그래요. 달래가 이런 나무 참 많소 이런데. 제가 좀 캐볼까요? 아, 여기 달래가 있네. 야, 이건 진짜 크다. 야, 근데 달래 있네. 어휴, 2개나 나왔다. 야, 이건 알이 크네. 야. 계절이 바뀌고 예.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예. 오만기 다 뭐 이리 또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고 이리 마음이 좋지요. 올라온다는 게 어떤 게 올라온다? 쑥도 올라오고 꽃사리도 올라오고 예. 치나물도 올라오고 예. 저 두릅 저는 거 심으면 두릅 저는 것도 빨롱빨롱이 올라오고 빨롱빨롱 올라오고. 오만기 다 올라온 게 그게 좋지요 이제. 아, 여기에요? 예. 야, 마당 좋다. 와. 인심 좋은 할머니. 방금 캐온 달래로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리산에서 나고 자란 달래와 직접 만든 두부를 넣어 달래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단출한 조리법.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행이 좋아서요. 행이 좋아서
달래만 여도 맛이 지맛을 다 내요. 이거는. 할머니의 세월만큼 깊은 맛의 달래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달래 무침입니다. 먼저 간장으로 간을 하고 고춧가루와 깨, 참기름을 넣어 양념합니다. 달래 무침은 봄철 춘곤증으로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워준다고 합니다. 좀 더 특별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달래 무침에 고추장을 넣어 양념을 강하게 하고 지리산 산골에서 자란 도토리로 만든 묵을 넣어 달래 도토리묵 무침으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큼한 달래에 고소한 도토리 향이 더해져 그 맛과 식감이 배가되는 달래 도토리묵 무침입니다. 맵싸한 달래 맛에 고소한 맛을 더한 달래전도 별미입니다. 밀가루에 달래와 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 반죽합니다. 이제 적당히 달군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래 구우면 달래 특유의 향과 식감이 덜해져 살짝 노릇해질 정도로만 부쳐줍니다. 동의보감에 달래는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옛날 지리산에서도 배고플 때면 달래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달래가 해임이 좋기 때문에 달래 이거 옛날에는 달래 이걸 지지 먹고 많이 해다가 밀가루 헛잡고 쪄서 먹으면 딴 거는 먹고 나면 부숴도 달래는 숙련에 많이 묻어서 사람이 안 붙더라요. 그 마침 사람한테 좋은 게.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달래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많이 잡수세요. 네. 많이 잡숴. 네. 구수한 달래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한 입 가득 넣으니 달래의 향긋함이 잠들었던 봄 입맛을 깨웁니다. 일단 아저씨 좀 잡숴봐요. 아, 달래전이요? 야, 달래 맛있어. 무엇보다 달래 향이 너무 좋아요. 달래 전에도 달래 향이 강하게 남아있네. 예. 봄 느낌이에요. 예. 지금은 봄철 별미라지만 그 옛날 달래는 허기를 면하려고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봄 되면 나물이 나면 살았대서요. 나물이 반찬이라. 나물이 이것만 나면 그놈을 뜯어갖고 산나물하고 달래고 이거 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들깨 그거 볶아갖고 소금 넣어서 이제 깍깍 매 찌갖고 제일 좋은 양념이 그게 최고 좋은 양념이라 그때는 아무것도 언약 없이 삼선 언약 없어갖고는. 달래에 깨소금만 뿌려도 맛있었던 시절. 세월의 한 고비를 넘긴 달래밥상엔 지리산의 깊은 맛이 남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깨우는 강물 소리. 이 힘찬 소리에 봄나물도 피어났겠죠. 이름에 쑥이란 말이 들어가 쑥과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지만 사실 쑥과는 전혀 다른 쑥부쟁이를 만나러 갑니다. 지리산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안개 낀 산자락마다 가득한 생명의 힘. 산길에서 새로이 움트는 자연을 만났습니다. 이야, 꽃망울이 벌써 올라오는구나.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가 다시 꽃망울을 피워내듯 지리산 자락에 털을 잡고 새 삶을 읽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예. 쑥부쟁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대. 벌써 이렇게 컸어? 아, 냉이도 있네. 쑥부쟁이로 나무를 해 드시고 그러셨어요? 무쳐 드시고? 아주 저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이거 그러시구나. 먹어도 되는 건지. 예. 저희도 내려오기 전까지는 몰랐죠, 쑥부쟁이. 원래 저기 뭐 도시에서 그럼 생활하셨나요? 처음에? 예, 과천에서. 과천에 계셨구나. 4년 전 지리산으로 귀농한 부부는 바쁜 도시를 떠나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지리산 생활을 통해 나물의 매력을 새로 알았다는 부부. 예전엔 이름조차 생소했던 쑥부쟁이로
봄 밥상을 차립니다. 살짝 데친 숙부쟁이를 잘게 썬 뒤 먼저 소금으로 심심하게 간을 하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깨를 넣어 숙부쟁이의 향긋함에 고소함을 더합니다. 이번엔 숙부쟁이로 주먹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밑간을 하고 준비한 숙부쟁이를 넣습니다. 밥과 나물이 따로 놀지 않게 잘 섞어 한입 크기로 만듭니다. 지리산에서 농사를 배우며 간편하게 새참으로 먹기 위해 만들었다는 숙부쟁이 주먹밥. 담백하면서도 상큼한 숙부쟁이 주먹밥. 낯선 지리산 생활에 힘이 돼준 부부의 건강 밥상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예. 향이 거득하네요. 숙부쟁이가 향이 좋은 나물로 특별하게 더 잘 알려져 있어요. 다른 네. 것보다도. 국화과에 속하는 숙부쟁이는 해열과 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맛이 담백해 묵은 김치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보통은 어린 순을 데쳐 나물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나물 반찬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먹밥이나 김밥에 들어가면 뭔지 모르고 또 먹게 되면 좋은 걸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요. 상큼하기도 하고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 폭의 수묵화와도 같은 지리산.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지리산의 생명들이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시원한 물소리를 따라 이번엔 깊숙이 숨어있는 지리산의 맛을 만나러 갑니다. 한 곳을 향해 흐르는 계곡물처럼 봄나물의 향을 따라서 말입니다. 신라시대에 지어진 천년고찰 대원사. 이곳에선 과연 어떤 봄나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산사의 스님들은 지리산에서 자란 녹차로 몸과 마음을 정화합니다. 불교의 전통에 따라 채식 위주로 자급자족을 하며 수행하는 스님들. 그런 사찰의 봄 밥상은 어떤 모습일지 공양간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산에서 뜯어온 취나물이 밥상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취나물이 동산에 하나 어쩌다 하나씩 나가 있네요. 제대로 없고 어쩌다 양지 바른 곳에 한두 개 봄 정치를 이렇게 나가. 아직은 채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산사의 봄. 지난해 채취한 나물이 산사의 밥상을 책임집니다. 봄이 되면 초봄에는 산에 야생나물이 많이 납니다. 그 야생나물을 뜯어서 바로 먹기도 하고 또 건치를 시켜서 저장해놓고 1년을 먹게 됩니다. 주로 저장식품을 먹는 3, 4월. 푹 익은 김치를 넣어 지은 김치밥은 산사의 별미입니다. 나중에 넣게 되면은 밥하고 김치가 차기 때문에 뜸들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할 때 바로 넣어서 하면은 오히려 밥과 쌀과 김치가 어우러져서 향이 살아납니다. 겉보기엔 그저 단순한 요리일 수 있지만 거기엔 탐욕과 사치를 멀리하려는 스님들의 뜻이 녹아 있습니다. 산사의 점심시간. 수수한 사찰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직접 채취하거나 기른 나물과 채소가 스님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전해줄지 궁금해집니다. 억센 겨울을 이겨내고 희망의 봄을 튀어낸 냉이. 그 맛을 따라가 봅니다. 지리산의 남쪽 자락.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평사리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곳엔
봄이면 비옥한 땅에 빼곡히 돋아난 나무를 캐러 동네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바구니 가득한 봄나물처럼 이 들판에서 수십 년 세월을 쌓아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물 캐세요? 못 캐시는 거예요? 쑥. 어머니, 봄나물 이렇게 좀 올라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지요. 왜 그러냐면 봄에 이거 쑥이라든가 이 나물이 행기를 막 들을 핑긴다니까. 예. 우리가 이 옆에만 가도 행이 나니까. 또 그렇고 겨울에 사는 것보다 봄에 사는 게 사람이 좋거든. 마음이. 꽃도 매화꽃도 피고 쑥도 캐갖고 문치도 먹고 국도 끼리 먹고 뭐 오만 걸 갖고 이거 우리 시장 안 가도 예. 이런 것만 갖고도 먹고 사니까 그런 게 좋지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예. 예. 무슨 나물이에요? 지금 캐시는 거? 이거는 쑥, 쑥. 이거는 냉이, 냉이. 이건 쑥구쟁이라고 있어요. 쑥구쟁이. 예, 이거 맛있어요. 들판엔 봄나물과 함께 서러웠던 시절의 기억도 묻어 있습니다. 시집 와가지고 예.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비가 와도 이 쑥쑥 호리를 들고 나가예. 예. 그래갖고 쑥을 캐다가 삶아갖고 쌀은 쪼개미 이어갖고 그래가지고 밥을 이제 어르신은 쑥 쪼개미 섞어갖고 담아드리고 이제 우리 정직구는 밥은 보이도 안 오고 예. 완전히 쑥으로 살았어요. 정직구는 뭐 여자들. 예. 여자들은 그리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 시집살이는 써도 들판에 봄나물만큼은 달았던 시절. 할머니들은 이 봄나물을 어떻게 캤을까요? 어떻게 캐셔야 돼요, 냉이? 냉이 요 예. 소미를 깊이 깊이. 뿌리를 호미를 여갖고 쑥 나오는구나. 올리면 됩니다. 이걸 된장에다 뭉치 놓으면 행도 좋고 예. 또 여기 파조장 넣어갖고 김치를 담아 먹어도 돼요. 예, 요거는 침이 없거든요, 안에 여기 예. 안에. 부드럽다는 말씀이구나.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이대로 먹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지요? 달짝지근한 게. 달짝지근한 게 맛있지요? 뭐 쓴 향이나 이런 게 없네요. 없지요. 이거는 절대 행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쑥하고 이거는. 야, 냉이를 또 이렇게 냉이뿌리를 생으로 먹는 건 처음이네. 처음이라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최고 1등 냉입니다. 여기요. 다리도 작고 여기 꽃이 없고 네. 요 매초록하니 좋다 아닙니까? 뿌리가. 예, 이런 거는 맛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칼로. 아이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냉이. 아직 작다, 요거는 아직. 아직 어린이에요. 좀 냉이 먹으면 요 꽃이 피서. 꽃 피면 깡탱이가 생겨서 못 써요. 그럼 꽃 피기 전에 다 캐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완전. 뿌리째 먹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냉이는 흰 꽃이 피고 질겨지기 시작하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냉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바쁘게 들판을 누빕니다. 그리고 고단함을 잊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에라 금송아치 이라저라 밭을 갈고 가까들이 장깨를 심어 집이라고 돌아오니. 손이 많이 가는 나물 손질. 거친 잎을 떼어내고 흙을 털어냅니다. 그래도 뭐 깨끗하네. 별로 흙도 안 나오네. 원래 그죠? 깨끗이 따듬었다 이래. 처음에 예. 이거 캐실 때? 예, 한선 깨끗이 따듬고 또 갖고 와서 따듬고. 예. 봄밥상에 오를 첫 번째 요리는 냉이 된장국. 일단 깨끗이 손질한 냉이를 끓는 물에 데칩니다. 삶아야 돼요, 저는. 그리고선 곧바로 찬물에 헹굽니다. 냉이 특유의 강한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된장은 냉이의 향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적당량 풀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냉이를 넣어 다시 끓입니다. 재료가 좋다 보니 필요한 것은 손맛뿐. 더 첨가하는 것 없이 간단히 조리합니다. 지리산의 봄 냄새가 가득 담긴 냉이 된장국입니다. 아삭한 냉이의 식감을 그대로 즐기는 데는 냉이 무침도 좋습니다. 살짝 데친 냉이에 된장으로 간을 하고 참깨와 참기름을 넣어 무쳐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냉이. 냉이 무침으로 냉이 고유의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봄나물 밥상에 오를 마지막 음식은 쑥밥입니다. 쑥은 쌀과 함께 익히지 않고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준비합니다. 그 향과 색을 잃지 않게 찬물로 헹군 뒤 밥이 적당히 끓었을 때 솥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쌀과 쑥을 따로 익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쑥밥요. 쑥밥 만드는 밥 끓고 끓으려 하면 여면 됩니다. 적당히 이제 끓고 나서 여야죠. 그래야 너무 다 이게 먼저 여놓으면 쑥이 물을 묻어갖고 너무 물러서 밥이 안 되지. 들판에 나물은 넘쳐나도 쌀독은 비어있는 춘궁기가 오면 쑥밥이 밥상에 올라 지리산 사람들의 허기를 달랬습니다. 옛날에 쌀이 잘 됐네. 담비 맛있겠네. 많이 잡숴서 몽땅 먹어야 되겠네. 오래간만에 쑥밥 먹어본 게 정말 맛있겠다. 은은한 쑥향이 미각을 자극하는 쑥밥을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밥을 푸고 난 솥에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드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긴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봄밥상 앞에 모여 두런두런 추억을 꺼내놓습니다. 여기 이렇게 뜰이 좋은데도 그렇게 쌀이 없었어요? 지금 저리 들판이 참 유명한 데지. 옛날에는 없었어. 두걸 일이 안 막아 놓으니까 예. 비만 오면 물이 들어가고. 전부 물바다래. 물바다. 물이 들어가고 농사가 안 돼. 저는 감자도 였고 쑥도 였고. 아이고 시원다. 늘 반가운 봄이었건만 많이 어쩌지. 세월에 따라 봄을 맞는 마음도 변해갑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참 봄을 찾아서 일이 나왔는데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구나. 이를 생각하면은 또 좀 마음이 또 좀 설레하니 안 됐고 그래요. 자, 쑥밥 누룽지 드세요. 아이고, 쑥밥 누룽지요? 예. 잘 먹겠습니다. 구수하면서도 향긋한 숭늉에 진한 근심이 다 녹는 듯합니다. 야, 이거는 그냥 평소에 먹던 누룽지랑 달리 쑥향이 확 올라오네요. 향이 많이 나지요. 이런 돈도 엄청. 사 먹을래야 진짜 사 먹을 수도 없죠. 할머니들에게 이 봄나물 밥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봄나물. 옛날에 뭐 이런 것도 뭐 시청구라고 있었도 그런 것도 개먹고 빠뿌짐이라 있는 그런 것도 개먹고 먹고 안 죽는 거는 다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몸에 좋은 기라고. 이거 안 먹으면 우리 못 살아요. 가난했던 시절 봄이 오면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던 지리산 사람들은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거짓말처럼 지리산은 봄볕에 산나물을 길러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힘겨웠던 세월을 달래주고 새로운 봄을 향기로 채워주는 봄나물 밥상. 그것은 지리산이란 웅대한 자연이 준 선물이었습니다.